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 또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양수민입니다. 네, 이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 대표님, 네. 그 은퇴자를 대상화하는 강의도 종종 나가시죠? 아, 그럼요. 저 은퇴에 대한 이슈가 요즘에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여러 가지 그 공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 쪽에서 그런 관심들이 많고 이제 강의 요청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뭐가 궁금해하시던가요? 대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오셨는데 그동안 꼬박꼬박 반강제적으로 납하고 있었던 공적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퇴직연금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은퇴할 때 어떤 식으로 수령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적인 은퇴자들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으신데 대부분 비슷한 고민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잘 모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다면 실질 은퇴 이후에는 그래 내가 잘 모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심지어 내가 어떤 연금 상품을 하나 가입해 있는데 연금 수령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전혀 없다. 당연하겠죠. 당연히 대부분 금융 판매인들은 판매에 대한 집중을 했고 수령은 원래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거든.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헤매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은퇴 이후에 연금 수령을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을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제 혜택과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이 대표님 또 세금에 대해서 빵빵하시니까 관련된 노하우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요. 뭐 오늘 대충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금을 받을 때 고민하는 것은 얼마나 나오는 것도 궁금하지만 그 연금을 수령하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금적인 이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세금이 크다라는 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생활비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연금 절수 노하우 관련해서 수령 시점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례를 들여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걸로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이해를 하신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자신감 있게 연금 전환하실 때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다 결정하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첫 번째 사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A씨는 퇴직연금, IRP 본인 추가 납입액과 합산한 것을 2002년에 가입한 연금저축에서 매월 110만 원, 연간 한 1,3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받는 대신 저율 5.5%에서 3.3%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세율이 약 한 6.6%에서 44%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네. 근데 금융감독원 금융자문서비스를 통해 연금계 시척을 할 때 연금 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연금액을 1,2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사례를 한 번씩 다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요. 네, 그럴까요? 네, 두 번째는 은퇴를 앞둔 B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4년의 소득 공백 기간 동안 연금저축에 연금을 모두 받아 생활비에 보탤 계획입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액 일부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연금저축의 연금을 10년 동안 수령하고 부족 금액은 다른 금융자산을 활용하기로 하였다라는 또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사례입니다. 퇴직을 앞둔 C씨는 퇴직 후에도 건강할 때까지 계속 일할 생각이 있는데 본인이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연금 신청을 할지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세법상 연금 개시 나이를 70세 또는 80세 이상으로 늦출수록 연금 소득률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가능한 연금 신청을 늦추기로 하였습니다. 라는 사례입니다. 네. 어찌 보면 연금을 잘
그리고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은 실질적인 실수령에 대한 부분은 세금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세 가지 사례가 연금 수령 이후에 세제 혜택과 다 맞물렸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하나씩 저희가 짚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되도록이면 연금에 대한 수령액을 1,200만 원 이내로 수령하자는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1,200만 원을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내야 된다. 아까 제가 뭐 이제 그 사례를 읽으면서 뭐 3.3%에서 5%, 뭐 그리고 뭐 종합소득은 6.6%에서 44%라고 그랬는데 어찌되었든 1,200만 원이 넘으면 기본세율 자체가 6.6%부터 44%까지 물론 초과분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1,2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6.6에서 44%의 고율세율로 합산해서 부과된다라는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초과된 것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초과된 거에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 많은 세금을 내야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여기 1,200만 원에 이제 포함되는 연금은 그렇다고 우리가 연금이라고 하면 되게 많잖아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인연금 너무 많은데 1,200만 원 한도에 그럼 적용될 연금이 뭐가 있냐? 크게 두 가지만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크게 하나는 우리가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시면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을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는 게 개인연금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이 있으시죠. 요 두 가지가 세금의 이연 효과를 위해서 비과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소득이 많을 때 세금을 좀 낮춰주고 이제 세액공제를 통해서 돈을 받잖아요. 그 이후에 연금소득을 받을 때는 뭐예요? 연금소득세를 내십시오라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것은 합산으로 1,200만 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을 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첨언하자면 개인연금 중에서 개인연금도 크게는 일단 뭐 연금저축 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연금보험자가 붙은 상품이 있어요. 즉 대부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연금저축 펀드, 그 다음에 연금저축보험, 즉 연금저축이 붙는 개인연금은 1,200원 한도가 적용이 돼요. 근데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자가 붙지 않죠. 이 같은 경우는 개인연금에도 불구하고 1,200원 한도와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입을 하실 때 내가 소득공제를 받는 거는 연금저축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과세 연금은 아마 좀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소득공제 받을 때 그거는 아마 첨부해서 달라고 안 할 겁니다. 그냥 비과세, 10년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당연히 이제 종합소득이 가산이 안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퇴직했을 때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어떤 소득세를 내죠? 퇴직소득세. 네, 맞습니다. 퇴직소득세를 내는데 그거 말고 이제 추가 납부를 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추가 납부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연금소득세를 내셔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러면 국민연금은 공짜인가? 세금 안 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민연금은 연금공단에서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요. 원천 징수하고 연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종합과세 대상이신 거지 1,200만 한도에는 포함되는 연금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그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뭐 추가 납입액을 내가 전환했는데 1,200이 초과됐다. 그랬을 때 종합소득세를 낸다고 했는데 종합소득세를 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공적연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등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빨리 큰 금액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12만 원 이내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상품들은 설계를 하자. 자,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장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토윈과 함께합니다. 세부 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제 두 번째 사례에서 보면 두 번째 사례에서 의미하는 바는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케이 금액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하면 그뿐만 아니라 받는 기간도 중요해요. 즉 결론은 뭐냐면
되도록이면 10년 이상을 나눠서 수령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례죠. 그래서 이것을 뭐 이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을 공백 기간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은퇴를 했는데 국민연금을 받는 기간까지 한 4년 정도가 남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연금의 어떤 보릿고개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나는 개인연금을 가입해 놨었으니까 그동안 소득 대체를 해야 되겠다. 좋은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일시에 이렇게 많이 받아버리면 안 내도 되는 어떤 그런 세금들을 많이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10년 이상 좀 나눠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세금을 낮추고 다른 자금을 좀 활용해서 다른 자금이라면 어떤 자금이 있을까요? 네, 비과세 연금 또는 비과세 저축, 10년 비과세 저축 등등을 가입한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우선순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눠 받으라는 10년 이상 나눠 받으라는 거는 그 이내로 받으면 뭔가 불이익이 있다는 소리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내에 받는다라고 그러면 기타 소득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연금소득세법에서는 연간 연금 수령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를 수식을 보면 연간 연금 수령 한도는 총 연금 계좌 평가액을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로 나눠서 거기에 개수 1.2를 곱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어렵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간단하게 거는 좀 해줘봐요. 예, 좀 어렵다. 10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10년. 그래서 어찌되었든 예를 내가 한번 해보죠. 예를요. 자,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그 사례자가 1,000만 원씩 4년을 받는 겁니다. 즉 이제 초기 4천만 원을 그렇죠. 4천만 원을 이제 연간 1,000만 원씩 4년을 받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연금 수령 한도액은 1차 년도에는 아까 밑에 있는 수식으로 계산하면 480만 원이 연금 한도액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을 낸다? 기타 소득세 16.5%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연도 4년 차에는 연금 수령 한도가 171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1만 원 중에 나머지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또 역시 기타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입 부담이 밑에 보시는 것 같이 총 51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거를 10년으로 나눠서 받게 되시면 220만 원만 세금을 내시면 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에서 300만 원 가까이가 차이가 난다.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작은 차이는 아닌데. 예. 즉 저희가 이렇게 그 금액과 그 다음에 기간을 이렇게 나누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부과와 다 맞닿아 있고 많은 분들이 설계 안 해요.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또 사람이라는 게 좀 빨리 쓰고 싶거든. 네. 근데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알다시피 금액이 4천만이냐. 그뿐만 아니라 개인연금들 금액을 합치면 억 단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절세에 대한 효과는 또 크게 불어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결론은 뭐냐면 연금 수령 기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10년 이상을 나눠서 수령하자.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의 기억해야 될 숫자 첫 번째는 1,200만 원, 두 번째는 10년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면 또 이거예요. 이제 2013년 3월 이전에 개설한 연금저축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2013년 3월 이전 계약이 있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이 분할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2013년 3월 이후부터는 세법상 10년이라는 부분이 있다. 네.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는 이제 연금을 수령하는 개시 나이를 늦추면 늦출수록 세금이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55세부터는 기본 연금 소득세는 5.5%로 시작이 돼서 70세부터는 4.4% 그리고 80세부터는 3.3%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이가 늦게 받을수록 세제 혜택을 줄게 이런 부분들 되도록이면 노후 준비를 너무 빨리 소진시키지 말라는 게 정부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55세부터 69세까지 개설하면 5.5%를 끝까지 받냐 그게 아니라
구간별로 차등이에요, 차등.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차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지? 예. 차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연금 개시를 55세에 했으면 전 그러면 5.5%를 죽을 때까지 내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55세, 70세, 80세 약 5.5에서 3.3%까지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 시점이 도래가 되면 세금을 그렇게 계산해서 원청진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물론 절세 효과는 있는데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되도록이면 늦게 받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혜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절대 측면에서는 큰 금액은 아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설계를 해놓고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늦게 받는 게 유리하겠지만 당장 소득에 대한 공백이 크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은 무시해도 크게 지장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단은 첫 번째 연금을 1,200만 원 미만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연금 개시를 했을 땐 2013년 이전 거는 5년, 그 이후에는 10년간 이상씩은 받아야 우리가 기타 소득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늦추면 늦출수록 세율이 낮아진다라는 것까지는 배우셨어요. 근데 이제 어찌되었든 은퇴 자산이라는 건 내가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좀 나눠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현실은 내가 또 돈이 필요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내더라도 써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선순위에서 어떤 것을 뒤에 받느냐라는 계획은 한 번 정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우리가 개인연금으로 다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퇴직연금으로 다 가입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자산 말고도 금융자산이나 아니면 비과세 연금저축, 연금저축에 비과세 연금이나 아니면 이제 뭐 그냥 기타 비과세 저축이나 이런 여러 가지 펀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자산이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만기가 됐으니까 연금 개시 시점이 됐으니까 개시하세요라고 했을 때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설계를 해보고 기타 자산부터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면서 이렇게 세제 혜택까지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설계가 꼭 필요하다. 한번 정하면 되돌릴 수 없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런 정보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초기에 저희가 어떤 연금 상품을 가입할 때 대부분 몇 세 시점에 몇 년 동안 받겠다라는 거를 설정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가입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연금 수령 시점 이전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 확정형을 받겠다, 종신형을 받겠다, 그리고 얼마 동안 받겠다, 몇 세부터 받겠다는 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말외로 본인이 직접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번 세팅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본보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모아도 중요한 건 몇십 년도 잘 써야 돼요.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상품이 연금 저축만 해도 종류가 많고요. 그다음에 뭐 연금 보험, 연금 펀드 즉 각각 상품마다 세제 혜택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 한 개 정도 있을 때는 그냥 뭐 시점만 고민하면 되겠지만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섞여 있다. 그러시면 지금부터는 뭐다? 잘 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인출해서 연금 수령 잘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꼭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은퇴 직전에 하시는 게 아니라 은퇴 한 5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놓으시고 실질적인 주수입이 끊겼을 때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을 맞춰 놓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반드시 해 놓을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은퇴 전까지는 대부분이 물론 뭐 소비도 하지만 재무적인 부분 돈에 대해서는 모으는 데 사실 익숙하세요. 그래서 이 돈을 계속 모아왔다라고 그러면 갑자기 한 3, 40년을 모아왔는데 내가 모아왔던 걸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좀 불안해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터 나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그리고 지출에 대한 계획들을 한번 인생 설계를 통해서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가 얼마인지를 보고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잘 모아왔던 그런 자금들의 활용 계획을 극대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 TV 또는 카톡 아이디 그울잠 검색하셔서 메모 주시면 저희가 틈틈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